자, 안녕하십니까. 주식 응급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처방을 해볼 종목은 바로 이 GFC 생명과학인데요. 자, 이 GFC 생명과학은 보시면 작년도에 지금 결국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했고요. 결국 지금 4만 원이었던 주가가 9,700원까지 내려가면서요. 고점 대비 4분의 1 도망이 났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종목을 우리가 길게 가져가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한마디로 우리는 이 종목을 어떻게 응급 처방을 하면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이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오 기업인데 특히 이쪽의 가장 핵심은 K뷰티와도 분명히 관련이 있는 한마디로 엑소점을 비롯해서 결국 어느 정도 스킨케어를 만드는 원스톱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쪽 산업은 분명히 장래성도 많고요.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많죠. 그런데요, 함정이 있어요. 이 종목이 하고 있는 이 제품들은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K뷰티, K뷰티 하고 있지만요. 사실 여기서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몇 개 되는 회사들만 결국 승승장구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결국 적자나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GFC 생명과학의 최근에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한번 좀 볼까요? 보시면 여기서 지금 실적은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보시면 153억에서 168억 그리고 177억까지. 그런데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바로 이 영업이익인데요. 보시면 결국에 영업이익이 어때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작년도 3분기에서는 적자까지 나온 상황이죠. 물론 이 제품들이 결국 실적으로 발생되기까지는 연구 비용, R&D 비용도 분명히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시간도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물론 이걸로 보면 결국 지금 주가는 여전히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좀 주주 구성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결국 지금 최대 주주 누구죠? 대표가 결국 지분은 35%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 보시면 최근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게 BNB 자산운용인데요. 자, 3월 4일 날에 이 친구가 갑자기 39억치, 거의 40억에 육박하는 지분을 12,750원에 매수를 했어요. 이때 갑자기 엄청나게 주가가 한번 단기간에 뛰기는 했지만요. 이거를 일단 보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얘들이 들어왔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에서 얘가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마켓 메이커, 한마디로 LP라는 유동성 공급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 메이저라는 놈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 종목이 결국에 주가가 이렇게까지 내려간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포들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얘가 바닥 쳤으니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여러분께서 주식을 할 때 딱 느끼시는 게 뭘까요? 올라가는 놈들만 올라가죠. 내려가는 놈들은 반등이 없어요. 이 종목도 중간중간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에 매도세가 나오면서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흐름들.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수급이겠죠. 지금 가장 핵심은요. 이 종목은 애초에 수급이 언제 빠져나갔을까요? 작년도 7월 달 이 전으로 얘들이 결국 유상증자를 했고 돈을 땡긴 다음에 결국 시세를 얘들이 유지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던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가장 또 핵심인 기타 법인에서 매수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3월 달에 가장 중요한 게 특히 여기서 이 친구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분 취득 공시도 있지만 사실 이 종목이 지금이 저점일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올라가기보다는 결국 더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슈가 터지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가 지금 어때요? 브라질 쪽에 뭐 지금 진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서 그냥 뭐 필러 같은 것들을 지금 주력 상품으로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지만요. 사실 이 제품 자체로 보면요. 경쟁력이 없어요. 지금 당장으로는요. 얘들이 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특정 빅파마나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유통에 능한 쪽과 얘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결국 그쪽 시장을 얘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 회사 자체적으로 보면요. 어때요? 대표가 직접 뛰어서 결국에 지금 컨퍼런스 같은 걸 갖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지금 이 제품들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얘들이 결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얘들이 메이저 쪽 채널을 뚫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발생되지 않고 결국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역시나 지금은 영세한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가를 보면요. 얘는 여기가 저점일까요? 아니요. 얘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유증 리스크예요. 즉 얘들은 지금요 현금을 거의 다 써가고 있어요. 특히 이전에 여기서 유상증자를 한번 때렸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벌써 거의 다 소진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저점 다진 것처럼 보니까 여러분께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 물론 버티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가장 중요한 좀 예시로도 쓰면 제닉 같은 종목을 보시면 이 종목도 분명히 과거에 정말 어이없이 떨어졌죠. 그런데 결국 이런 순간이 한 방에 왔어요. 근데 하필 제닉스요. 여기서 유상증자를 벌써 두 번이나 맞았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얘도 이렇게 갈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얘가 이렇게 간다? 라고 보장하기가 어렵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께서 지금 내가 이 투자하고 있는 이 금액이 1년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이게 힘들다? 그러면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추가 매수를 지금 하고 싶다?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겠죠. 일단 제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도 문제가 없다. 다만 어느 정도 유증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께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제가 지양한다 말씀드리고 싶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수급이 아예 없다. 그 말은 결국 여러분께서 이 종목을 내가 저점을 잡아도 얘가 올라가기보다는요 땅굴을 파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러면 투자를 우리가 관점을 보면 이 종목은 5점 만점에 제가 2.5점 정도를 주고 싶고 장기적으로 보면 또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고 여러분께서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는 종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단 영상은 마무리하고 주식 응급실 영상을 자주 보시려면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